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 코너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주목했던 지난 4일 경찰이 전주 버스 노동자와 밀양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별로 없었고요. 시민들의 주목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전주에 거주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의 리포트 형태로 저희 뉴스바에서도 최근에 다룬 사안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도 이 아이템 보기 전까지는 6월 4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예, 6월 4일. 이게 시점을 좀 골랐다고 봐야 될까요, 경찰이? 예, 뭐,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현장 활동가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6월 4일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날, 경찰이 이제 전주 버스 노동자 밀양민들을 덮쳤습니다. 네, 요 두 현장의 경우엔 이제 계속 현장이 유지되어 왔던 곳이고, 특별히 6월 4일 날 그 이렇게 연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예. 그 경찰이 들어온 것을 두고 이제 언론에 어쨌든 관심이 소홀할 때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또 이제 그 연행을 한 시점이 그 밀양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간 사이에 사법경찰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 의도적으로 그 6월 4일을 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전주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이제 관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거 체포 연행됐는데 예. 그런 것들도 그 좀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뭐 집회하고 있는 노동자들 연행도 했고 또 밀양에서는 이제 그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진입을 한 건데 현장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그 전주의 경우에는 이제 신성역에기 시설 보호 요청을 미리 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력 200여 명이 6월 4일 새벽부터 그 현장에 이제 모였다고 하고요. 그 4일 이제 출차를 막아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입니다. 이 전주 신성역의 상황인데요. 신성역의 경우에 지난 4월 32일 그 노동자 진기승 씨가 그 회사 옥상에서 목을 맸습니다. 예. 그 진 씨는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진 씨에 대한 해고는 2012년 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서 그 복직이 돼야 됐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법원은 최종적으로 진 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튿날 부당해고로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전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역 사안이고 또 노동 사안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앙 언론에서는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는 버스가 멈추고 뭐 이런 투쟁들이 한 4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6월 4일 날 상황이 발생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 신성역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동료가 어쨌든 숨을 거둔 상황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좀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경찰들이 이제 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 업무방해 신고가 들어와서 네네. 집회를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밀양 상황은 어땠습니까? 밀양 상황은 뭐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거기 송전탑 반대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뭐 그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생활의 곧 투쟁일 정도의 현장인데요. 예. 또 굳이 6월 4일 날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간 사이에 사법경찰이 들어와서 그 농성장을 그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주민들을 연행할 필요가 있는가? 예.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 뭐 다행히 뭐 부상자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오전 10시 20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계산 사무국장이랑 저희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주민들이 투표하러 간 사이에 경찰이 치고 들어와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 이게 뭐 하는 거냐. 11시 50분께 이제 경찰이 철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경찰은 이제 위험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 농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의 농성장이고
그 주민들이 뭐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제 선거 날 위험물질을 확인하겠다는 농성장에 들어오는 건 좀 경찰의 위력 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 자체가 위험물질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밀양에서 투쟁하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밀양은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언론이 노동 현안에 특히 투쟁 이슈 네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좀 낮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언론의 취약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요. 뭐 한국 사회 주류 뭐 진보 언론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제에 대한 좀 외면 혹은 축소 보도 경향들이 계속적으로 한국 언론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그 연무석 노동자의 자살 이후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원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지금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도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나 뭐 레디앙, 민중의 소리, 참사당 같은 인터넷 진보 언론들 중심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고 한겨레와 경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아주 건조한 스트레이트 정도 외에는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삼성 투쟁의 중요성은 삼성이 어쨌든 그 3세 승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쟁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외면하는 것이 한국 언론이 놓여 있는 어떤 좀 구조적 한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의 이 노동 사안에 대한 관점 부재, 왜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한국 언론은 이제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고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그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합니다. 뭐 심한 경우 어떤 언론은 80% 이상을 이제 광고 수익으로 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자본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어쨌든 자신들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업의 이슈에 굉장히 좀 부담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 언론에는 노동 전문 기자들이 있지만, 예.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 그러니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노동 전문 기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부 기자들이 이 사안을 초기에 이제 취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회 문제로 넘어오면 사회부로 넘어오게 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이제 데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선임 기자나 경제부 데스크들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어쨌든 갇히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문제 같은 경우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진보 언론들이 참 딜레마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어떤 사안을 쓰면 광고가 끊어지고 뭐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 검열을 낳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이것도 뭐 노동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KBS 네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문제는 이제 모든 언론들이 좀 비교적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중요하게 네네. 다뤘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와 견주어 본다면 전주 신성역 같은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발생한 이런 문제인데도 네네. 보도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너무 좀 인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노동자가 어쨌든 자기 사업장의 문제를 갖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 언론이 이제 그 전후 맥락이나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추적보다는 이걸 단순히 이제 어떤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봅니다. 그 양자의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조명이나 의미 같은 거 하루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서 그 KBS 문제 같은 경우 말씀도 하셨지만 KBS 문제의 경우는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다른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포지셔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개별 사업장의 문제라고 할 때 이건 철저하게 노사의 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에 굉장히 익숙하고 빨리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 이제 버스의 문제도 공영방송의 문제와 마찬가지고
전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공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시각이나 관점들의 보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의 어떤 노동 전문성 부재나 노동 사안에 대한 가능성 부재가 낳은 좀 그 절반의 보도, 그러니까 그 진실을 다 보지 못하는 보도, 뭐 이런 보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사 내부에 전문가도 없고 또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네네. 예, 특별히 이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삶이 5등급 시민이다. 네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 지난달 19일 이제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실태를 조사한 세계 노동권 권리 지수라는 이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한국은 이제 5등급 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는 분류입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은 5등급 국가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같은 등급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의 노동권 문제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노동권이라는 것이 중국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수치들을 그 뒷받침하는 통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은 떼인 월급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 둘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노동 인구 둘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나라이고 뭐 그런 그 통계들이 지금 최근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가, 왜 이렇게 노동을 배척하고 노동의 질이 나쁜 사회가 됐는가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이나 관심이 부재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6.4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인 공약들, 말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네. 지방선거라서 그런지 노동 문제는 좀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서울시 박원순 당선자 같은 경우에 노동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뭐 선거에서도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이런 이제 박 시장의 공약에서도 노동 관점이 거의 부재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박원순 후보의 경제 정책은 이제 성장 창조 경제로 요약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발 아닌 방법으로의 경제 부흥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지만 뭐 이 공약에서도 노동 관련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박정규 집행위원 같은 이는 그 노동 관련된 공약에서만 보면 일부에서 여야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핵심 공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박원순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박 시장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 진보적인 이슈들을 그 행정으로 실제 구현하면서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박 시장조차도 최소한 공약집에서조차 노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방선거 정책 분야를 짚어보는 언론 보도에서도 이 서울시나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노동 문제를 분석하는 기사는 볼 수가 없었겠네요. 네, 거의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그 경제 관련 공약이라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잘 살려야겠다 이 정도 수준의 언론에서 한 말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거나 심화되는 공약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오히려 지방자치가 뭐 생활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제 뭐 그 지역별로 노동 이슈들이 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변별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보도나 혹은 취재 같은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이제 노동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산 콜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 고용 형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박원순 후보가 차별 해소를 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이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의 우리 유권자들, 노동자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이슈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짚어봤습니다.